안녕하세요. 내신 준비, 별도의 내신학원 보내지 않고 1분 예습, 1분 복습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형, 언니, 누나, 오빠 어깨 넘어 보면서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기도 하고 초등 6년 동안 24번의 시험을 보면 내 약점과 강점, 내게 맞는 공부 방법 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 준비 없이 중등에 올라가고 고등에서는 내신이 곧 대입이 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수행 과제는 제대로 제출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아이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어머님들께서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과제에 대해 정확히 아시기가 어렵죠. 물론 내신이라고 하는 건 중등에서는 특목고 입시할 때가 필요하고 고등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등, 고등이 된다고 아이가 어느 순간 저절로 관리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연습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입을 위해 국어, 영어, 수학을 달리다가 내신 기간에는 또 별도의 내신학원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별도의 공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내신 때문에 한 번 한 번 시험을 목표로 달리는 단거리를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제 아이들과 해봤고 효과가 있었다고 자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그마한 새로운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물론 수업을 잘 듣는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막연히 수업을 잘 들으라고 하면 수업을 듣는 동안 아이들은 상당히 수동적인 자세이기 쉽습니다. 어머님들도 맞장구 치거나 상호작용 없이 하루 종일 앉아서 누군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건 쉽지 않죠. 선생님들과 눈을 마주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만으로도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그 학생을 유심히 바라보며 수업하시게 됩니다. 또한 필기를 하거나 뭔가를 적는 행동은 귓가에 스쳐갈 수 있는 순간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준비한 세로 노트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상 너무 큰 노트나 너무 작은 노트보다는 B5나 B6의 반 정도 되는 노트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세로 노트 활용법을 수업 전, 수업 시간, 수업 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 수업 시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업 전 쉬는 시간에 화장실 등의 볼일을 보고 자리에 앉아 전체 목차 중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 수업하는지 목차를 살펴보고 새로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면 세로 노트에 쓰고 교과서에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부분을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면 됩니다. 처음 보는 내용이나 직관적으로 훑어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 또한 밑줄 치면서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을 단어 또는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세로 노트에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내신은 수업하는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출제하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강조하시는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수업 전 쉬는 시간에 적어놨던 용어나 궁금증은 그날 수업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세로 노트에 반드시 적어오도록 합니다. 또한 수업 시간 중 다음 수행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반드시 해주십니다. 제출 기한과 양식, 중심 내용, 평가 기준 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듣는 대로 바로 세로 노트에 적어둬야겠죠. 준비물도 마찬가지고 시험 범위 또는 시험에 대한 팁도 주시니까 그때그때 세로 노트에 메모하면 됩니다. 요즘 수업 시간에는 대충 듣고 학원에서 다 알아서 대비해주겠지 하는 경향의 학생들이 있는데 학원은 이미 치러진 시험지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대비하지만 출제자가 바뀌기도 하고 선생님이 문제 패턴을 바꾸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학원은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가지 절대로 앞서갈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나중에 학원에서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업 후에 역시 쉬는 시간 10분이 있죠. 수업 시작 전에는 볼일을 보고 자리에 1분 일찍 앉았다면 수업 후에는 수업 직후 1분 정도 수업 전 밑줄 쳤던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했는지 세로 노트에 적어놓은 중요하다고 하셨던 부분들은 외우거나 공부할 필요 없이 눈으로 한 번만 훑어보면 됩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한 세로 노트에 간단히 단어 정도만 적어두면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등 볼일을 봐도 10분이면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오면 어머님께서는 세로 노트만 확인하셔도 수행평가 일정과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뭘 어려워했는지, 뭘 보충해줘야 하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준비물도 미리 챙겨주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놓친 수업이 있다면 국어 수업 내용은 없네? 물어봐 주시면 졸았다던가 다른 활용 수업을 했다던가 아이가 대답을 했을 때 변명이라고 생각되셔도 인정해 주시고 대신 빠짐없이 적어온 날에는 정말 많이 칭찬해 주세요. 부정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의도치 않게 한 부분에 대해 예습, 복습, 수업 시간의 학습을 포함 3번의 스쳐 지나감이 생기게 됩니다. 외우거나 따로 공부하지 않고 눈으로 훑기만 했어도 귓가로 스쳐 지나간 수업이 아니라 3번을 눈에, 머리에 담는 과정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떨까요? 내가 이런 부분을 배웠나? 선생님이 뭘 강조했지? 아, 숙제 있었는데 몰랐네. 아니, 수행이 오늘까지였어? 하는 놓치는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학교 생활,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공부 정서가 생겨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신 준비를 하면서도 내용이 낯설지 않고 용어에 대한 별도의 공부도 필요하지 않아 시간적인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저희 아이들은 중학교 시험 기간 3, 4주 정도는 모든 학원을 접고 집에서 세로 노트를 활용해 교과서를 단권화하고 이를 여러 번 읽고 난 뒤 문제집을 통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교과서에 이를 보충해 넣는 방법으로 공부했고 내신학원 다니지 않고 대치동에서 전교권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주변 아이들에게 세로 노트를 선물하고 그 방법을 설명해 줬고 또한 많은 아이들 성적이 올랐던 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숙제가 아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공부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직접 아이를 붙들고 계획을 세우게 하고 점검하면 그 과정에서 아이와 나를 세우게 되고 아이의 노력을 폄하할 수도 있어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인의 자녀 중 성실하고 꼼꼼하게 공부했던 아이가 있어서 어렵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이와 같이 플래너를 골라주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얘기하고 아이가 계획대로 한 내용과 플래너,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을 기록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전화해서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물어보고 보충하면 좋은 문제집도 추천해주고 공부 양도 조절해주면서 점검하는 통화를 2, 3분 정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에게 했던 방법인데요. 첫째는 올림피아드, 영재고 입시를 할 때 따로 공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큰아이에게는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작은 아이는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학원을 다니지 않다 보니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찾은 방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학생을 멘토라고 불렀는데요. 그 멘토가 한 학기 동안 공부 습관을 잡아줬는데 이건 학교, 학원, 인강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3시간 정도 순수 공부 가능한 시간이 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숙제 위주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스스로 자기 일정을 계획하고 학습량을 조절하고 밀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숙제 하나하나를 약간 해치우는 방식의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제대로 된 학습 습관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습 방법은 내 아이로부터 시작합니다. 목표 또한 내 아이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데요. 초등아이라 하더라도 그 목표가 초등생활을 잘하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 한 인간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게 목표일 것이고 엄마로서는 아이가 가능한 한 넘어지지 않고 좌절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고 설사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다 똑같겠죠. 그러기 위해 초등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습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학습 습관 등 평생을 통해 가지고 가야 하는 기본을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부모님의 관심과 시간,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때이기도 한데요. 만약 저처럼 습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지인, 아이가 좋아하는 친척, 믿고 따르는 선생님 등 부모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시다는 것과 부모님은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댓글로 또는 다른 영상에서라도 답 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